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8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사시는데 어떤 분들은 70대에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실까? 저도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80세 전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생을 마감하시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세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7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세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이 80세는 물론이고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문제예요.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아니, 나이 들면 근육 좀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하길 70대 이후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우리 몸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가만히 있어도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해요. 이게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쉽고 특히 내장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장지방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무서운 질병들의 원인이 되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나빠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며 일상생활에서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시거나 생명을 잃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대퇴골, 그러니까 허벅지뼈가 골절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그 이후로 침대에만 누워 계시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지인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분은 72세이신데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셨어요. 나이 들었는데 뭐 무리하게 운동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셔서 엉덩이를 강하게 부딪히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그 사고 이후로 걷는 게 무서워지셨대요. 집 안에서만 조심조심 다니시고 밖에는 거의 나가지 않으시게 됐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근육이 더 빠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식욕도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근육량이 너무 적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래서는 큰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고기 먹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물론 기름진 고기를 과하게 드시면 안 좋지만 적당량의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 60kg이시면 하루에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백질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닭가슴살, 생선, 계란, 두부, 콩 같은 음식들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계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식품이에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먹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만큼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70대 이후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에 힘을 쓰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좋아집니다. 벽에 손을 짚고 하는 벽 팔굽혀펴기도 좋고요. 아령이 없으면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게 좋은데 한 번에 30분을 걷기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됩니다.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는 게 좋아요. 너무 천천히 걷지 마시고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근육도 유지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인 근육량 감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운동,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셔도 근육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사들이 말하길 만성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를 만큼 무서운 거래요.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픈 걸 떠올리시죠? 그런 급성염증은 우리 몸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일으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몸 안에서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는 염증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만성염증은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몸속에 염증이 쌓입니다. 만성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치매 같은 무서운 병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말하길 70대 이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시는 분들을 검사해보면 대부분 몸속에 만성염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라는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75세이신데 평소에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운이 없고 자꾸 피곤하시고 식욕도 떨어지셨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병은 없는데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니 지금처럼 드시면 곧 큰 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대요.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매일 라면을 드셨고 빵이랑 과자를 간식으로 자주 드셨어요. 그리고 과일 대신 단 음료를 즐겨 마셨고요. 의사 선생님이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셨대요. 가공식품을 끊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통곡물을 먹으라고 하셨죠. 그분이 식습관을 바꾸신 지 6개월쯤 지나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기운도 다시 나셨다고 합니다. 그럼 만성 염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식습관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해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입니다. 케이크, 과자, 사탕, 단 음료 같은 거죠. 그 다음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이에요. 튀긴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치킨, 튀김, 전 같은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도 피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들이 좋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블루베리, 딸기 같은 거예요. 이런 음식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등푸른 생선도 아주 좋아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데 이게 염증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아요. 올리브유도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기름입니다. 요리할 때 다른 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녹차도 좋아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음식 외에 염증을 줄이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자는 게 중요해요.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회복되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는데 낮잠을 너무 길게 주무시지 않고 저녁에 카페인을 피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잠을 더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많아지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산책하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취미 활동하기, 명상하기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문제인 만성염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